오늘은 그 요즘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양곡 관리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저는 이제 도시에서 귀농을 해서 지금 이제 농사를 짓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에 있을 때의 양곡 관리법이랑, 그리고 농사를 지면서 양곡 관리법. 그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하고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양곡 관리법이라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부의 곳간에다가 쌀을 이제 채워 놓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농민들이 이제 쌀값이 많이 떨어지면 그거를 뭐 이제 전수 수매를 해주는 건 아니에요. 정부에서 원하는 뭐 몇 가지의 종자가 있어요. 그러면 종자에 대한 그거를 정부에서 이제 수매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왜 세금으로 그거를 사주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지금 뭐 제가 이제 시골에 와가지고 뭐 정치 얘기하고 뭐하고 이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이 현재의 지금 양곡관리법을 이제 야당에서 이제 국회 통과를 시켰는데, 이 정부 윤 정권에서 이거를 이제 안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인분께서, 그러니까 인천에 살면서 알던 이제 그 지인분께서 전화가 왔어요. 그 양곡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줄 수 있냐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찍는 건데요. 이게 정부에서 이 쌀 수매를 안 해주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논농사를 줄이면 거기에 대해서 너네들한테 다른 걸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또 어떠한 정치인은 뭐 밥 한 공기를 다 먹자, 또 어떠한 또 정당에서의 어떠한 교수는 그 농촌에 70 넘은 사람을 도와주지 말고 이제 젊은 층들을 이제 도와주자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청년 귀농인이, 그러니까 농촌에 와가지고 귀농을 해가지고 그 친구가 1년, 2년, 뭐 한 달, 두 달 갖고 이 농촌에 와가지고 농사를 짓는다? 근데 그걸 한 달 안에 할 수 있다? 1년 안에 할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이게 농사이라는 거는 저도 지금 귀농한 지 좀 몇 년은 되긴 했지만, 이 귀농을 해가지고 이게 계속 어떠한 공장에서 생산을 해내면서 계속 무슨 물건을 찍는다 그러면은 뭐 서너 달이면은 전문적인 그 기술은 안 되지만은 그 제품을 찍어내는 데에서는 가능하다고는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농촌이라는 거는 그 시기에마다 딱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와요. 그러면 이걸 농부 일지를 쓴다 하더라도 그거를 보고 날짜랑 뭐 해서 딱딱 맞춘다? 이건 아니거든요. 날짜도 틀릴 수도 있고 날씨가 틀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또 변수가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거냐면, 농촌 일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몸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몸에 그 농사일을 하면서의 어떠한 감각, 느낌,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때 이 날짜에 이걸 꼭 해야지가 이게 아니에요. 서리가 내리는데 고추를 어떻게 심습니까?
설이 내리면은 고추를 심으면은 다 죽거든요. 뭐 다 죽는 건 아니겠지만 벼도 마찬가지거든요. 벼도 예를 들어서 뭐 서리가 내리는데 이 날짜에 작년에 심었으니까 서리가 지금 내리고 있는데 그냥 심어야지 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니라 농사일은 여기 저도 내려와서 얘기를 들어보고 뭐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평생을 배운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이제 농촌에서 거의들 농사 짓는 분들이 60대 중반 이상들이에요. 저도 이제 이 동네에 와가지고 뭐 아시는 분 없는 상태에서 이쪽으로 이제 귀농을 하긴 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없어요. 그 젊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나이 드신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랑 어울려 가면서 농사를 몸으로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하루아침에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같이 어울려 가면서 이 나이 드신 분들한테 그걸 배우고, 지금 중간 뭐 50대, 40대들이 없으니까요. 저도 지금 여기서 이 동네에서 막내인데요. 제 위루가 66살인가 65세 되셔요. 제 위루가요. 바로 위가요. 그러면 이제 저도 초짜고, 근데 뭐 청년이 와가지고 제가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느 분들한테 배워야 되냐면, 여기서 평생 이 지역에서 평생 지었던 분들한테 농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여기서 평생 농사를 졌기 때문에 이 지역의 땅이라든지 토양의 뭐 이런 것, 토양 재질이라든지 이 땅에는 여기가 뭐 잘 되더라, 저 땅에는 뭐가 잘 되더라, 이걸 평생 봐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땅에 감자를 심어서 잘 됐는데 거기다가 감자를 심어야 될 땅에다가 뭐 다른 걸 심는다 그러면 그게 잘 될까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뭐 탭이라든지 뭐 소똥이 됐던 닭똥이 됐던 돼지똥이 됐던 아니면 뭐 화학비료가 됐던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를 넣었을 때 이게 잘 되더라, 이거는 누가 가르쳐 줘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의 그 성장세를 봐가면서 그분들이 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배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촌에서는 지금 현재 청년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나이 드신 분들이랑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이 친구들이 같이 귀농을 했을 때 화합을 해야지만 그 일을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이야 뭐 기술센터에서 뭐 이런 것도 가르쳐 준다, 저것도 가르쳐 준다 하지만 그거는 그냥 상식일 뿐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이게 뭐 토양 뭐 측정을 한다, 뭐 산도 측정을 한다라고 하지만은 그게 전수 그 땅이 산성이냐 중성이냐 알칼리성이냐로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땅 전체를 갖다 검수를 해야 되는데 한 지역만 파가지고 그걸 검수했다 그래가지고 그 땅이 산성, 뭐 알칼리성, 뭐 이런 식으로 이 땅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것 뿐이지 전수 검사를 해야지만 그게 되는데,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이 동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알죠. 그리고 양곡법이라는 거는 이 양곡법이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식량 안보에 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양곡법이 뭐 지금 우리가 이제 먹고 뭐 그냥 남기고 버리고 뭐 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뭐 식량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식량 자급률이 떨어졌다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예전에 한 2007년인가 8년인가 필리핀에서 쌀 농사를 확 줄인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리고 필리핀 같은 경우나 뭐 베트남 뭐 주변 국가들 다 뭐 적도 지역이니까 쌀 농사가 이모작이 가능하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근데
필리핀에서 쌀 농사를 확 줄이는 순간에 그때에 엄청나게 쌀값 폭등해가지고 쌀밥 통제령가, 그러니까 쌀밥 판매 통제령까지 내린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쌀을 갖다가 허비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조선시대 때 그 쌀이 부족하고 그러면은 그 술을 담글 때 그때 당시에는 쌀로 다 담궜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 알코올 갖고 이제 그 정제수에다가 이제 넣고선 이제 소주 같은 경우나 있는 거고, 막걸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쌀로 담기는 하는데요. 그 술을 만들지 못하게끔 만들어 놨는 적도 있거든요. 그게 그런 식으로 그 필리핀도 쌀이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수입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쌀에 대해서 소중함을 갖다 이제 그때 깨달은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냐면 2009년도에 면적이 92만 헥타르의 쌀 생산이 478만 톤 생산을 했는데 22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2022년에 면적 72만 헥타르고 쌀 생산은 376만 톤을 생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13년 동안에 감소된 게 농지가 19만 헥타르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게 밭이 됐다든지, 뭐 아니면 창고가 됐다든지, 무슨 공장이 됐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변했겠죠. 이제 이게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러면 지금, 아니, 쌀을 안 먹는데, 그러면 뭐, 지금 밀가루 빵 같은 경우나 뭐 라면이라든지 국수 같은 경우를 많이, 짜장면 같은 경우를 많이 먹으니, 이거를 갖다가 밀로 바꾸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옥수수나 콩이나 뭐 뭐 이런 것들은 그 밥으로만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걸로 못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쌀을 그러니까 그 단위 면적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이라는 단위 면적에 쌀이 100이라는 게 나왔을 때 옥수수나 뭐 보리나 밀이나 뭐 이런 걸로 바꿨다. 그러면 생산성이 70% 이하로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쌀이 100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러면 쌀이 예를 들어서 면적 단위가 뭐 200평에 한 마지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200평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쌀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00kg가 생산됐다라고 했을 때 밀이나 뭐 옥수수 뭐 보리 같은 경우로 하게 되면 거기서 생산성은 이제 보리는 좀 더 나오긴 하겠지만 밀 같은 경우나 이런 옥수수 같은 경우는 70% 정도로 감량되면 한 마지기당 30kg밖에 생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급률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 식량을 생산하는 게 쌀이 100이라고 하면은 이걸 면적을 다 바꿨을 때 30%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게 우리 생산 할 수 있는 자급률을 감당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자급률이 우리나라, 이게 필리핀 마냥 우리나라가 이제 자급률이 떨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필리핀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수입국가 아닙니까? 그러면 뭐 중국이 됐던, 미국이 됐던, 뭐 베트남이 됐던 어떤 이제 쌀 생산하고 있는 나라에다가 이제 쌀을 수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지금은 우리 국내 쌀은 예를 들어서 10,000원 주고 살 수 있는데 그 수입산 같은 경우는 뭐 5,000원이나 뭐 4,000원에 산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근데 우리나라가 자급률이 떨어져서 수입의 그
생산량을 갖고 간다고 했을 때에는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그때 가서는 수입산 쌀들이 엄청나게 오르겠죠. 우리 국내 쌀이랑 똑같이 판매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급률이 더 떨어졌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쌀값보다도 더 비싸게 받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생산량이 우리나라의 쌀 생산량이 줄고 그랬을 때에는 계속적으로 우리 그 식량 안보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우리가 그 작업률이 국내에서 생산량이 줄이고 해가지고 논이라는 거는 바로 뭐 논으로 만든다 해가지고 바로 해서 바로 생산량이 그만큼 늘어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게 한 5년 정도가 지나야지만 거기서 정상적인 생산량이 나올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갑작스럽게 우리나라가 이제 노원 농사를 줄이고 이제 뭐 밭농사가 됐다든지 뭐 이랬을 때 그렇게 되면 지금의 다른 작물들은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논에다가 논농사 안 짓고 너네들 뭐 저기를 뭐 보조를 해줄 테니까 뭐 하우스락 져가지고 뭐 딸기 농사를 져라, 뭐 포도 농사를 져라, 뭐 여러 가지 작물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고추를 뭐 짓던 뭐 콩을 짓던 뭐 밀을 짓던 뭐 이런 식으로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쪽 작물을 짓는 분들은 그 사람들은 괜찮을까요? 그만큼 생산성이 또 거기서도 많아지니까 또 그만큼 그 사람들도 또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점차 다 그게 깨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한쪽에서 이게 뭐 이거를 변경하면은 나한테 피해가 없겠지? 그건 아니에요. 다 피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자급률이 떨어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자급률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뭐 50% 이하까지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제 수입을 해오는 그 나라에서 우리 너네들한테 못 줘, 이 가격에. 뭐, 더블로 줘라. 뭐, 너네 지금 쌀 생산하는 게, 뭐, 너네들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다 했을 때, 우리 10,000원에 줘라. 그리고 너네가 싣고 가라. 그러면 기름값 떼야죠. 뭐, 배로 또 날라야 되니까요. 그러면 그런 비용까지 다 합치고 우리나라에 또 유통 또 들어오고 그러면 그거보다 더 우리나라 쌀보다 더 비싸지겠죠. 그러면은 그게 엄청나게 쌀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다른 거는 또 안 올라갈까요? 다른 것도 다 올라갑니다. 물가는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우리나라가 식량 안보가 깨진다 했을 때는 그 나라에서 너네가 이런 거 우리한테 줘. 그럼 우리가 너네들 쌀 줄게.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장악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야 너네 뭐 기술력 뭐 우리한테 이전해줘. 그러면 우리가 너네한테 쌀 10,000원에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상태랑 또 수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대해서는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거죠. 저기가요. 그리고 우리가 전쟁 준비를 왜 합니까? 군인들 왜 소중한 내 자식들을 갖다가 왜 군대에 보내죠? 의무라서? 남북 간이 지금 분단 국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한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의무화하고 우리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남자 성년이 되면 군대에 보내야겠다라는 그런 부모님들 입장들도 다 있고 또 청소년들이나 이런 친구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쟁 준비를 하는 것도 지금 전쟁 안 나는데 뭐하러 전쟁 준비합니까? 전쟁 났을 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식량 안보라는 거요. 그러니까 전쟁보다는 그렇게 뭐 더 저기는 안 하지만 그 아프리카 같은 데서 자금률이 없으니까 해외에서 지원이 안 되면은 그 어린 소녀, 뭐 아이들, 뭐 아기들 그렇다고 해서 성인들은요.
그 텔레비에 가끔가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전쟁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먹지를 못하는데요. 그러면 먹지를 못하는데 무슨 약으로만 다 대처가 되겠습니까? 대처가 안 돼요. 비타민 갖고 살 수가 있습니까? 탄수화물 섭취를 한 다음에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고 이래야지만 이 생체 리듬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탄수화물을 안 먹고서는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탄수화물 섭취를 한 다음에 다른 가짓수들을 해서 골고루 먹었을 때에 그 균형 잡힌 게 이제 우리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건데요. 탄수화물 없이 어떻게 삽니까? 고기만 먹고 산다고요? 그분들 1년 내내 고기만 먹는 거 봤습니까? 그냥 영상에서만, 그냥 유튜브에서 나오는 영상에서만 그냥 고기만 먹고 다이어트 했습니다라고 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쟁도 그렇죠. 소방관들 왜 있습니까?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 우리 동네 뭐 불도 안 나고, 우리 동네 안전사고도 없는데, 안전사고 났을 때 그냥 만들지? 왜 세금 내가면서 그것도 합니까? 경찰관은요? 우리 동네는 치안이 안전한데? 도둑도 없고, 살인범도 없고, 폭행건도 없는데, 왜 경찰관이 필요합니까? 그냥 사고 났을 때 경찰관 또 뽑아서 움직이면 되죠. 공무원들은 또 왜 있습니까? 아니,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살면서 용지 날라오면 세금 내고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왜 있어요?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문제 생기면 뽑아서 하면 되죠. 정부는 왜 있습니까? 지금 세금 내고 하고 그냥 있고, 거기만, 장들만 있으면 됐지. 왜 대통령이 필요하고 국회의원이 왜 필요합니까? 문제가 없는데요. 그냥 이 상태로 놔두면 되죠. 지금 이 양곡법이라는 게 그거랑도 같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이 쌀을 여기 선까지는 우리가 갖고 가야지만 외국에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곡식 갖고 이걸 내놔라 저걸 내놔라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 자금률이 떨어졌을 때는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그 나라 쌀이라든지 어떠한 곡물을 수입해 오려면 그 나라의 입맛에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한순간에 거지될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양곡법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식량 안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부에서도 무슨 야당이 하면은 무조건 반대하고 안 하겠다? 무슨 애들 응? 다투고 싸움하는 겁니까? 이거 초등학교 애들도 지금 요즘에 그렇게는 안 한다는 것 같던데. 중요한 거는 야당이 됐든 여당이 됐든 빨리 처리할 건 처리해주고, 그러고선 지금 땅을 계속 줄여가면, 이거 그때 가서 자금률이 떨어지기 시작하고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수습하려면 이 돈이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논이 없어지고 거기에는 다른 작물을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작물들 가격은 그냥 가만히 그 가격대로 올라갈까요? 생산자가 많은데 소비자는 한정돼 있고, 그러면 그게 과연 가격이 유지될까요? 그만큼 다른 것도 다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도시에 있는 분들도 이런 양곡법에 대해서 좀 인터넷을 찾아보시고, 그리고 요즘에 너무 거짓말 같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는 너무 믿지 마시고요. 이 양곡법에 대해서 좀 잘 좀 알아보시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쌀은 지켜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좀 생각들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단순한 수학적 논리로
많이 생산되니까 우리가 많이 먹어주자. 아니, 과일이나 생물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해요. 뭐 딸기 같은 경우만 생산됐는데, 많이 생산됐는데 이걸 갖다가 묵혀놓으면은 다 물러지고 썩어지니까 우리가 이것 좀 소비 좀 해주자라고 하지만, 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고프고 내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쌀이랑 밥이랑 이렇게 쌀로 갖다 밥을 해가지고 반찬이랑 같이 먹는 거 아닙니까? 이걸 뭐 2그릇 먹는다고 해가지고 쌀이 많이 소비된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요즘에 외식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식당에서 국내 쌀 쓰는 식당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이 도시에 있는 그 식당들이요. 뭐 도시든 뭐 시골이든 다 똑같겠죠. 이게 지금 수입산들이 대부분이라고 봐요. 그리고 뭐 지금 뭐 웬만한 식당들 가보면은 중국산 뭐 배추도 그냥 다 김치도 아예 수입해가지고 국내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아예 중국에서 수입해야던가 뭐 해가지고 갖고 들어오기도 해가지고 그게 거의 뭐 국내 김치 쓰시는 분들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몇 프로 안 된다고 보거든요. 밥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쌀로 갖다가 하라고 하면은 외려 소비성은 더 낮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대학교 뭐 1,000원 뭐 아침밥상이랑 해가지고 지금 뭐 여당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때 했던 거예요. 그걸 갖다가 윤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안 한다고 하고, 지금에 와가지고 1,000원짜리 밥상 그 몇 군데 학교 뭐 경희대인가 가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뭐 연세대, 고대, 서울대 뭐 이런 식으로 그걸 갖다가 더 확장을 한다 그러는데, 아니 그걸 왜 확장을 왜 그렇게 합니까? 아, 걔들만 대학생입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생들은 대학생이 아니에요? 전 국민 대학생들한테 그렇게 해주면 안 돼요? 그럼 쌀 소비량도 그냥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뭐 한 그릇에서 2그릇 먹기? 아, 배불러 죽겠는데 누가 2그릇 먹습니까? 그게 정책입니까?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야, 많이 생산하면 줄여. 아,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농민들도 알아요. 뭐 예를 들어서 고추가 작년에 많이 생산돼가지고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고추를 덜 심게 돼요. 생강 심었는데 생산성이 안 나왔어요. 그 생강 심겠습니까? 그 중노동 해가면서요? 안 심어요. 똑같은 거예요. 농민들은 더 잘 알아요. 하지만 벼 같은 건 틀리거든요. 쌀은 정부에서 지원책이 있고 뭐 직불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내려주고 그러니까 쌀 생산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했을 때 농민들이 쌀이 남아 돌아가는데 거기다 쌀 심겠습니까? 다른 거 심죠. 뭐 보리가격이 좀 나니까 야, 그럼 우리 이번에 한 뭐 서너 집 해가지고 뭐 한 10,000평, 20,000평 보리 짓자, 콩 생산하자,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왜 못 바꾸겠습니까? 근데 정부에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뭐 직불금이니 보조금이니 이런 걸 갖다가 좀 지원도 해주고 뭐 이러면서 이걸 현재까지 유지해 왔던 거예요. 농민들이 더 빨라요. 뭐 정부에서 뭐 이래라 해가지고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유지를 시켜주고 하고, 그 다음에 쌀에 대한 이게 좀 어느 정도의 정책상의 그 가격을 좀 유지를 좀 해주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 수매를 하게 되면 그 쌀 가격이 다른 데에 정부 수매 안 하는 그 집들이나 이런 데에서 그걸 갖다가 조금 가격이 좀 올라가서 그러고서 이제 쌀을 판매를 하는 이런 식이기 때문에 쌀을 생산했던 거지. 현재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농민들 아니 돈 더 주는 대로 가는 게 낫죠. 콩 같은 경우 똑같은 거 졌을 때 생산성은 떨어지지만 콩 가격이 더 낫지 않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럼 콩 심으면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나라 쌀 자급률이 떨어지다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는
모든 걸 다 퍼주고선 우리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하려고 역대 정부에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냥 이거 뭐 농민들 뭐 도와주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니라고요.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그런 현상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렇게 정책을 펴왔던 거고. 생산성이 많으니까 생산성 없는 벼종자를 심으면은 그거를 수매해 주겠다?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무슨 그냥 저 같은 정치를 모르는 사람도 그냥 봐서도 알겠어요, 이거는. 1 더하기 1은 2다. 1 빼기 1은 0이다. 이거 모르는 학생들도 있습니까? 국민 학생도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쪽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 그냥 입에 담는 말 그냥 수척수척 얘기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그러니까 반대를 했으면은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도요. 양국관리법 이거 시행 거부했다며요. 그러면 다른 정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정책도 없습니다. 정책으로 나눈 거 아까 얘기했듯이 밥 한 그릇 더 먹기 운동? 그게 말이 됩니까? 배불러 죽겠는데 그거 또 먹어요? 살쪄가지고 그냥 띠룩띠룩 뚱땡이들만 뚱땡이 나라로 만들려고요? 그러면 거기에 또 따르는 또 합병증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게 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정치하려고 했고 국회의원이 됐다 그러면요. 이런 것들을 조금 자세히 좀 알아보시고, 지금 제가 서두 없이 얘기하고 뭐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식량 안보 때문에 농민들이 쌀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 현재까지 그렇게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쌀 농사를 짓는 거지, 농민들이 진짜 이런 정책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농민들이 먼저 바꿔요. 콩 심으면 돼요. 보리 심고. 그러면 자급률은 뭐 그만큼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식량 사오면서 우리나라 거 다 팔아먹어야 됩니다. 전쟁이랑 같은 거예요. 식량 안보라는 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마치고요. 그리고 다른 거, 이거 지인이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얘기를 드렸는데, 저는 일단 도시에 대해서 살아왔고, 그리고 지금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니까요. 하여튼 이해되시는 부분은 좀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좀 우리 같이, 도시에 있는 분들도 같이, 농민들과 같이 사는 식으로 해서 좀 많이 농민들 협조 좀 많이 좀 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실시간 방송을 하고 싶었는데, 다른 매체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실시간 방송이 제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구독자 수가 좀 많아져야 또 실시간 방송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나 봐요. 그래서 하여튼 요거 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